대구 경북을 보고 듣고 말하는 제대로 된 눈과 입과 귀,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이 모두의 뉴스민 시즌2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민의 김기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혁 기자입니다. 네, 이상원입니다. 네, 천영길입니다. 제가 써놓은 걸 보고 읽고 있었는데 써놓은 거랑 다르게 말해가지고 약간 혼자 당황했어요. 드립인가요? 뭔가 계속 바꾸고 싶은데 적당한 게 떠오르질 않네요. 뭐 중요한 내용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맞아요. 비슷한데 다르게 읽었어요. 오늘 식목일이더라고요. 4월 5일. 네, 나무가 많이 식목일인데 탔네. 불이 크게 나서 강원도에. 그러니까 저 어제 새벽 2시까지 오늘이죠. 새벽 2시까지 뉴스 특보를 보고 자느라. 진짜. 근데 매년 이맘때 큰 불이 좀 나는 것 같아.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네. 아닌가? 봄 딱 네. 시작하는 시즌에 부산에서도 불이 났고 포항에서도 산불이 났고 이게 구미에서도 불이 났고 뭔지 모르겠어. 갑자기 뭐 강원도의 고성에서 불이 나서 속초로 번졌다라고 해서 속보 보면서 저는 계속 지도 검색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강릉 저기 남쪽으로 또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불이 어떻게 번지고 있는 거지? 내려오는 건가 뭐. 내려오는데 왜 중간에는 건너뛰고 여기서 불이 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건 안 뛰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건너뛴 느낌이던데 이게 속초랑 강릉 그 속초 강릉이 붙어 있잖아요. 옥계면 그 불이 난 곳이 네. 속초 강릉에서 남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초는 강릉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이 어떻게 붙은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산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럴 굽이 수도 쳐서. 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부산에서도 불났다고 그러고 충청도에서도 부산에서는 이미 불났다고 며칠 하고. 전에 불이 났잖아요. 그 내용은 네. 그러니까 그 불은 강원도 불과 상관없이 네. 나는 따로. 났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불나고 난 다음에 불이 난 날 갑자기 또 뭐 여기저기에서 불이 또 나고 이러니까 너무 길어요. 걱정이었는데. 저는 그냥 걱정이요. 개인적으로 걱정을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사에 걱정이 많은 이상훈 기자. 네, 다들 불 조심하시고 오늘은 대구의 지방선거 선거사범들 소식을 준비했는데 일단 강은희 대구교육감님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벌금 200만 원을 그때 받으셨는데 이번에 항소심을 시작하면서 변호사를 싹 다 갈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변호사를 일단은 강은희 교육감이 1심에서 그 200만 원 받은 게 당선 무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길래 뭐 좀 내용이 어떻게 되나 확인을 했는데 변호사들이 일단은 싹 다 바뀌었어요. 1심에 했던 분들은 다 물러나고 새로운 1심 분들. 변호사들이 잘 못했나? 그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싹 바꿀 이유가 없을 텐데 다 바꿨더라고. 그래서 누구가 들어왔나 하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또 뭐 저기 뭐 정관 뭐 이런 사람들이요. 네. 이기광 변호사라고 이분 지난번에 제가 그 이완영 의원 재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도 언급했던 분인데 그때도 이완영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론을 맡았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2018년도에 부산에서 울산에서 울산 지방법원장으로 퇴직한 정관 변호사 2018년에 퇴직을 했으니까 작년이네요, 그러면? 따끈따끈한 정관 변호사인데 대구에서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을 울산에서 이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퇴직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강은희 교육감의 그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야기가 되겠다. 이분이 또 정관 변호사를 이렇게 골랐구나. 이렇게 선임을 했구나. 돈도 많이 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그때 썼어요. 한번 3월 18일에 썼는데 또 있더라고요. 19일날 또 선임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새로운 보니까. 변호사를? 네, 새로운 변호사를 한 명 더 선임을 했는데 이분이 좀 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인데요? 어떤 이분-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기강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정관이기만 해서 좀 눈여겨본 건 아니고 이분이 혹시나 대구에서 오래 판사 생활했으니까 이번에 그 강은희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재판부랑도 어쩌면 인연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뒤져봤는데 이기강 변호사는 일단은 그 이번에 항소심 재판을 받은 재판부 고등법원 대구 고등법원의 제1형사부 합의부잖아요. 3명의 판사가 하는데 3명의 판사 중에 이제 대장격인 부장 판사가 있고 배석 판사 2명이 있는데 그 부장 판사와 혹시라도 인연이 있겠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그 2000 잠시만요. 제가 찾아본 내용 중에서는 인연이 있긴 있었던 거죠. 부장판사. 같이 이제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은 있더라. 경력은 2005년, 2006년입니다. 아니요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고 딴 사람? 일단 이기강. 이기강 변호사 같은 이기강 경우에는 변호사. 부장 예. 판사랑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근무를 했다는 말은 뭐 재판부는 서로 다르긴 한데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근무를 했었던 인연이 있길래 그러면 어쨌든 오고 가면서 얼굴은 아는 사이지 않겠냐라는 생각. 뭐 법조인들 사이에 다 모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연도 있어서 좀 눈여겨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19일 날 새로 선임한 변호사는 더 했어요. 더 깊은 사이인 건가요? 뭐 깊은 사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기강 변호사보다는 좀 더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변호사인데 이분이 김경철 변호사라고 이분은 일단은 그 부장판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항소심 재판부의 부장판사와 사실을 같은 해에 패스를 했고요. 사법고시를 같이 패스를 해서 사법연수원에 같이 다녔더라고요. 동기.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사시동기 뭐 네, 이런 거예요? 사시동기 연수원 동기이어서 눈에 띈다 하고 봤는데 이분이 검사로 처음에 인간을 했다가 다시 판사로 임용이 돼서 판사 생활도 했는데 판사 생활을 또 대구에서 대부분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또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지금 그 부장 판사와 이번에 항소심 판사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같은 재판부, 이제 이번에는 제가 재판부라고 표현하는 건 합의부 재판부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판사가 3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부장 판사로 있고 배석 판사가 2명이 있는데 이 김경철 변호사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가 같은 재판부에서 배석 판사로 같이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원에 재판장에 딱 들어가면은 판사 3분이 앉아 있는데 가운데 한 분이 앉아 있고 이제 양쪽으로 같이 앉아 있었던 사이였던 거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그래서 이분이 좀 더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것도 기사를 썼는데 뭐 주변에 아는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그냥 정관 변호사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걸로 보면 된다라고 뭐 큰 의미는 아니고 표현을 하긴 하시던데 그래도 좀 요즘에 너무나 재판부가 불신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바뀐 재판부래 변호사들이 얼마나 강은희 교육감님을 잘 변호해줄지 보면 되겠네요. 이번에 뭐 강은희 교육감님 주장이 조금 바뀌셨다면서요? 잘 변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재판부가 싹 다 바뀐 이유가 아마도 전략이 변호사. 그 재판부란다. 재판부도 바뀌긴 했지만 그 변호사가 싹 다 바뀐 이유가 뭐 변론 전략을 좀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1심에서는 어쨌든 이 강은희 교육감의 변론 전략이 읍소하는 전략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는 실수를 인정한다. 자기가 꼭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부주의하는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뭐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경위를 떠나서 교육감으로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실수인 점은 참작해달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리고 뭐 보론격으로 뭐 어떤 정당 기재로 크게
뭐 득봤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니까 일에 전념하게 해달라. 이런 쪽으로 흡수하는 전략이었다면은 2심에서는 이제 좀 완전 바뀝니다. 그 정당 기재 사실 자체를 몰랐다. 나는 강은희 교육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강은희 교육감의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이 좀 많이 수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사무소랑 이런데 새누리당 경력을 써놓은 거는 본인은 몰랐다? 네, 그게 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재판부도 물어봅니다. 그 판사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기 정당 표기를 선거 공보물에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도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거를 후보가 모를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벽보 게시 당시에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 정당이 기재된 새누리당이 기재된 그 벽보를 게시할 당시에 교육감이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서는 그 후보자 본인이 검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하거든요. 좀 납득이 안 되는 변론입니다. 그게 참 이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것도 위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네, 이게 1심 재판부에서 했던 말이랑 완전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피고인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할 수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 재판부도 재판을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한테 유리하게 말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주시를 주고 이렇게 재판을 하니까 뭐 위증까지는 아니겠다 싶지만 그리고 그거는 위증은 아니에요. 강은희 교육감이 정의는 1심에서 이야기했던 게 그 실수였다. 나의 실수가 아니라 캠프에서 일하던 이 직원들의 근데 그거는 좀 더 실수였다. 들어가 보면은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법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사실 이기적인 걸로 보고 그 자기 변호를 위해서 뭐 거짓말이든 뭐 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 진실을 밝히는 게 그 법원 재판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강은희 교육감은 공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마지막에 최후 변론하기 전에 검사가 구형을 할 때 200만 원 구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선관위와 경찰 조사에서 그 조사 당시에 정당 경력 공보물을 강은희 교육감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 점을 참고해 달라라고 하면서 200만 원을 구형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자기가 보긴 봤다. 이거를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알고 네. 있었고 실수라는 표현도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가 알고 있었으니까 본인의 실수다라고 인정을 큰 폭에서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이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바뀐 거죠. 근데 그건 너무 몰아가는 건데 이 정확한 사실만 따져보면 강은희 교육감이 이야기했던 거는 이 공보물이나 선거사무소에 그 이름을 표기하겠다, 정당 경력을 표기하겠다라고 하는 걸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못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몰아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공보물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니까 뭐 조치가 늦어서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근데 선거 사무소에 계속 게시하고 있는 새누리당 경력 같은 경우는 언제든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알았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몰랐다고 하는 거니까 알았다면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조치를 하지 근데 않았어요. 그거는 뭐 아니, 저희가 지금 즉각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몰아가는 게 아니라 말이 네.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위증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짓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위증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처음에 했던 말이 이건데 이렇게 말을 했던 거를 말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거는 말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면 이건 위증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니까, 취지에서 네, 말씀을 드린 근데 거고. 제가 봤을 때 위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이 달라지긴 했지만 위증은 아니다라고 저도 처음에 시작을 말씀을 드렸고 위증으로 볼 수 없는 게 어쨌든 피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위증으로 뭐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말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된다. 뭐 그런 취지죠. 이게 뭐 그리고 저는 재판부가 왜 이 부분을 파고들지 않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처음 재판이라서 열린 공판이라서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완전 정반대의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고드는 건 검찰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부는 웬만하면 재판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서 검찰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강은희 교육감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검찰이
재판정에 나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건 그래서 지켜보면 돼요. 앞으로도 증인신문이 두 번 이제 정도 뭐 더 있으니까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하게 만약에 피고인신문까지 하게 된다면은 그 과정에서 판사들이 자기들이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거는 앞으로 재판이 최소 3번인 거잖아요. 지금 예정된 게. 두 번 증인신문이 2번 잡혀 있고 그렇기 판결 때문에 선고까지. 결심까지 하면 3번 이상은 될 수 있을 거라고 3번 봅니다. 정도 최소 3번의 재판이 진행될 테니까 그 사이에 뭐 재판부가 어떻게 재판을 이끌어 가는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크게 봤을 때는 변호 전략이 바뀌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강은희 교육감의 주장 자체도 바뀌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큰- 말고도 다른 큰 이야기도 줄기는 있으니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재판부 여기 당시 공판에서 새롭게 나온 그 쟁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선관위에서도 그 새누리당 경력을 강은희 교육감이 비례대표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그 경력을 기재한 경력 신고서를 선거 기간 동안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었다라는 점을 변호인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그 의미가 단순한 변호인단 어떻게 얘기했냐면 단순한 신고에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선관위도 이거를 다 공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곧 선관위도 공개하니 우리도 공개도 된다라는 그런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당 이력 공개 자체가 선관위도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려고 뭐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것 같긴 합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정당 경력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거는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공개 자료인데 공개 정보인데 이거를 우리가 공개했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냐? 네, 이게 잘못이긴 한데 뭐 어떤 네. 뭐 선거에 영향이 있겠냐? 이게 다 아는 사실인데 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주장인 걸 거잖아요.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네. 뭐 잘못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 잘못을 자기는 몰랐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몰랐다라는 게 일단 지금 바뀐 전략이긴 한데 이런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이런저런 그 재판 아니면 그 당적 공개가 그때 당시 여론에 비춰봐서 이게 그 그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까지의 어떤 주장들을 여러 가지도 붙여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탄핵 정국이어서 새누리당 맞습니다. 경력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장관을 지냈다는 경력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선거에 마이너스다. 뭐 그렇게. 불리했다. 네. 뭐 이렇게 불리하셨다고요? 이야기를 뭐 하는데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밑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그 앞에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또 걸려 있었잖아요. 걸려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나왔던 게 권영진 시장이 아니군요. 이재만 전 최고위원 재판 과정에서도 나왔던 게 판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그 자유한국당으로 공천을 받는다라는 게 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그 이재만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그 불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경선 과정 자체가 대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건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런 취지로 판결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강은희 교육감의 이번에 그 변호인단의 그 주장은 씨도 안 먹힐 주장이 아닌가. 그냥 뭐 이 주장 저 주장 다 해보는 뭐 거 그냥 아니에요? 다 하는 것 그런 뭐,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들더라고요. 약간 재판부 당시 그날 첫날 공판의 재판부 분위기나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이 약간은 과거와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했었는데 지켜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 기자들도 이거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뭐 느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 판사가 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김현우 부장판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취지에 따라서 그 선관위가 정당 이력 관련 내용을 이게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확인이 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 이후에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선관위가 공개를 하긴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조회를 해보자라고 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자료라면, 그러니까 그 정당 이력
관계가 공개된 자료라면 양형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직접 꼬집어서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양형에 영향을 네.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벌금이 200에서 좀 깎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변호인단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주장도 그거였잖아요. 이게 선관위에서도 이미 공개하고 있는 정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료인데 강은희 교육감 측에서 공개를 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이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법상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너무 이렇게 과하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변호인단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판사도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정말 공개를 하고 있다면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조회 저도 재판 뒷부분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조회 요청을 하면서 그거를 얼마나 받는지도 혹시 확인할 수 있으면은 조회수? 조회를 네, 그런 말도 해봐라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기자들이 나와서 이제 갑론을박을 벌였죠. 야, 그 말을 왜 했을까? 몰라서 했을까? 아니면은 진짜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진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강은희 교육감의 재판 전략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실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더라도 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끌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위헌 심사 헌법 소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만약에 봅니다. 3심에서 유죄 100만 원 이상 아니 선고를 3심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지금 지방교육자치법이랑 선관위에서 공개한 거랑 사실상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배치가 네. 되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위헌심사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이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정지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헌법소원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네. 판사가 이야기한 걸 보면 충분히 지방교육자치법이랑 선관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규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그 그래서 비중을 얼만큼 충돌되는 것이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검찰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당원 경력은 선관위로서는 당연히 신고 받아야 되는 거다. 뭐 공개 여부를 떠나서 신고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신고 받는 거를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당원 경력을 숨겨야 한다는 게 지방교육자치법 취지인데 이거를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마음껏 드러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근데 되죠. 선관위에는 공개가 돼 있었다면서요. 예.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와 그 정보는 정보인 거고 강은희 교육감 측에서 한 거는 그걸 이용한 선거 운동이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법의 취지는 정당 경력을 표방을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가 있는 건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네,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취지에서 그런데 강은희 교육감의 잘못은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데 잘못이 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고 변호인단은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 정보 자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강은희 교육감이 그런 정당 경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공중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져보면 다른 말인 것 같은데 또 큰 틀에서 보면은 법적으로 상충되는 두 법이 있기 때문에 따져볼 만하기도 한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예. 볼만한 게 아니라. 볼만한 게 아니고 따져봐야 되죠. 따져봐서 이게 네. 시시비비를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강은희 교육감의 교육 정책의 호불호를 떠나서 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충분히 따져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 측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듣고 제가- 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인 제가 이 강은희 교육감 말고 다른 이 당선된 교육감들 가운데는 그러면 정당 경력, 이 선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나 살펴봤거든요. 그 당선자 가운데는 강은희 교육감 외에도 3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산의 김석준 교육감이랑 울산의 노우키 교육감. 근데 이 두 분은 당선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 경력을 갖고 이제 정당으로 선거를 출마를 출마를 했는데 김석준, 노우키 두 분 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씩인가 출마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 후보에도 출마를 하고 했지만 그 가지고 있던 정당
경력이 민주노동당. 근데 울산에서는 민주노동당 경력을 다는 게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기는 그거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고 다만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는 좀 어렵다. 근데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새천년 민주당을 달고 저 전국구 국회의원 지금 당선. 비례대표. 네, 지금의 비례대표. 그러니까 강은희 교육감이랑 사례가 비슷하죠.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 이 전국구 의원이다라는 게 이 선관위에는 공개가 돼 있었고 그렇지만 공보문에는 공개가 또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네. 차이죠. 그게 네. 큰 차이인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차이가 저는 뭐 있다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강은희 교육감 공보문을 보면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이재정 교육감 공보문에는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이걸 크게 박아놨더라고요. 야 그러면 노무현 정부라고 하면 정당을 기재하지 않지만 이 누가 봐도 다 알만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은희 교육감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결국에 지방교육자치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긴 한데 약간 그 법 조항 자체가 뭐랄까 의미 없는 법 조항이긴 하잖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라라는 취지에서 그 법 조항을 두긴 했지만은 사실상 선거를 할 때 보면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잖아요. 대부분 뭐 정치적으로 중립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선거인데 네. 선거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가 없는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지지하는 이제 지지를 받는 어떤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표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특정 정당들과도 연계가 다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정치적인 중립을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조금 네. 말이 안 되긴 해요. 어쨌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안 지킨 거는 그렇죠. 그게 참 기술적으로 저는 잘못했다. 적어도 이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 기존 있는 선거법이 위헌이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어기기 전에 우선 법을 문제부터 삼아서 법을 없애든가.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어쨌든 강은희 교육감의 전략은 제가 봤을 때 헌법 소원까지 근데 가는 그게 저는 전략이지 좀 궁금한데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에 각각 3개월 이내에 할 3개월 수. 이내 각각 근데 3개월 이내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럼 그건 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 강제 규정이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네. 걸로. 근데 다른 사유가 있으면 안 지켜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또 그냥 무조건 3개월 이내 완전히 다 끝나야 된다라고 해서 딴 사례들 살펴봤거든요. 예. 딴 재판에서 1년 가까이 뭐 끈 사건도 있었어요. 공직선거법. 예. 현직이. 예. 헌법소원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이거는 나중에 또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헌법소원도 아마 그렇게 하면은 아마 빨리 심리를 해서 결론을 내주긴 할 거예요.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리진 않죠. 내주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제가 상황이 걸려 있는 거고. 4년 안에만 내주면 좋을 것 같다. 다음 제가 재판 선거까지. 경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헌법소원을 냈었거든요. 재판이 그래서 헌법소원 뭘로 냈는데요? 그 야간 집회 시위 금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천천히 내겠죠. 그게 거의 한 2년 만에 나왔거든요. 그런 건 천천히 내겠지. 아니 헌법재판소 자체가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이 따져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금방 나오진 않죠. 이렇게 되면 아마 내년 총선 때도 총선 전까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 이 전략이 강은희 교육감이 세운 거다. 새로운 변호사를 영입한 이유가 여기 있다. 진짜 그런 거라면은 잘 바꿨네. 그럼. 바꾸긴 잘 바꿨네요. 얼마로 계약했는지가 관심사죠.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요. 진짜 돈을 많이 줄 텐데. 이야기는 제가 생각해. 1심 선고 나기 전에도 제가 힌트로 팁을 줬는데 왜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어서 그렇죠. 예. 지금 이 방송 듣고 뭐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들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의 강은희 교육감의 재판 상황은 이렇고. 아니 근데 그것도 있었잖아요. 왜 강은희 교육감 무죄를 주장하는
단체. 단체. 그런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그 3월 말쯤에 생긴 단체인데요. 전직 교육 관료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우동기 전 대구교육감이랑 이영우 전 경북교육감도 제가 정확한 그 명칭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사를 보니까 공동 대표가 엄청 많더라고요. 공동 대표는 한 10명 됩니다. 그리고 발기인입니다. 우동기 전 교육감이랑 이용우 전 교육감 발기인의 그 이름을 올렸고요. 공동 대표로는 몇 분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곽경숙 전 대구교육 전 교육국장 출신, 구창남 대구경북 자유교육연합 상임 대표, 그리고 김원호 전 달성교육청 교육장, 김희균 전 동부교육청 교육장, 그런 분들 교육장급 분들도 되게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경북 자유교육연합 이런 보수 교육 단체라고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보니까 제가 세 보니까 회장만 공동 대표만 21명이네요. 그 대표 20명. 의미가 있나 그렇게 많이 하나? 이만큼 빵빵하다, 짱짱하다. 무슨 의미가 그런 우리가 의미고.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니, 많은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거는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대표를 여러 명 두는 이유는 서로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서로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내가 저 사람은 대표인데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은 급인데 이 음. 지금 이 급들을 보면 전직 교육장이랑 국장급들이 같은 급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대표주고 누구는 대표가 아니고 이거는 모셔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다 다 대표 자리를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적어야지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많으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표도 또 시켜주면 하고 싶은가 봐요. 모두가 대표다. 우리 모두 대표. 네. 대동사회 같은 느낌인가? 그렇구나. 뭐 어쨌든 이런 단체가 출범이 됐는데 이 단체가 하는 주장이 일단은 강은희 교육감의 그 재판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1심의 판결이 과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사실 최영길 기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단체가 사실 길게 보고 가는 단체가 아닐까. 그렇죠. 네.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는 단체죠. 지금 저희가 기사를 이분들 그 단체 설립 관련돼서 기사를 쓰고 나니까 밑에 댓글에서 막 비판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던데 이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강은희 교육감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시키려고 할 수도 보시면은 있지 뭐. 근데 이분들이 공판에 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긴 했어요. 강은희 교육감이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그날 2차 2심 공판에 첫날부터 그렇죠. 와가지고 하긴 일단은 했는데 그런 뉘앙스로 보여서 강은희 교육감도 나중에 만약에 강은희 교육감 정말 직을 잃게 되면은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분이 지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지도 얻고 하면서 나중에 보궐선거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선거에 준비를 하는 어떤 그럴 가능성이 조직이 될 농후하죠. 가능성이 높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는 안 썼는데 그날 여기 오셨던 한 분이 여기 조직에 소속된 분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발언을 3분인가 4분인가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기사에 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야지 선거에도 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전략은 딱 나와 있어요. 일단 강은희 교육감을 적극 응원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야 거리시에도 우리가 이 정치적인 탄압을 당한 강은희 교육감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라고 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동정표를 깔고 시작하겠네요. 어쨌든 그 교육감 자리는 우리의 자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보수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걸 미리 큰 그림을 그리는 선점한 거죠. 빅피처. 큰 그림을. 이러고 보면 저는 진보 쪽 단체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뭐 하고 계신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준비도 안 해놓고 나중에 교육감 선거가 또 닥치면 여러 가지 입을 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체 출범하고 나서 몇몇 단체들이 이 단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틀렸다고 보거든요. 아니 자기들도 강은희 교육감 엄정 처벌하라면서 재판을 앞두고 각자가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주장을 하는 걸 보고 야 너 그런 주장 하지 마 재판에 개입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그건 하잖아요. 좀 재판에 개입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주장을 하는 주장을 거는 하면 여성 단체들은 지금 재판에서 법원 재판부 그러니까 너네 법원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자기 저는 유리할 때만, 자기 유리할 때만 논리를 가져다 쓰면 내로남불, 저는 그건 내로남불. 진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참 그렇게 하면은 기자들 입장에서도 기사 쓰기 참 깝깝해지는 상황들이 그렇게 하죠.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주장은. 그러니까 네, 어떤 그런 게. 쪽은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쪽은 재판에 대해서 하면 안 되고. 된다. 근데 저는 모두가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다 이야기할 수 얘기할 수 있다. 있어요. 거기에서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하지 않으면 저는 된다. 판사도 여론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여론도 있고 저 여론이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단체가 대구 교육 지키기 시민연합이라고 줄여서 대교연이라고 부르는 단체인데요. 제가 그 1일 공판에 가서 강은희 교육감한테 직접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 대구 교육 지키기 시민연합 발족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없느냐라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은 심정이 어떨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강은희 교육감은 알고는 있을까 이게 애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없으면은 내 뒤통수를 칠 애들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 편하진 않겠죠. 속이 편하진 않을 복잡한 거라고 심정이 봅니다.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애들이 벌써 내가 나갈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나갈 걸 할 수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는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만약에 강은희 교육감이 정말 이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벌써 보수 쪽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뒤늦게 또 지난번 지방선거 때처럼 뒤늦게 이미 늦었는데 진보 후보 단일화를 추진을 하다가 결국에 안 돼서 이렇게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으니까 조금 더 서두르는 것도 맞지 않겠냐. 하려고 한다면은 아니면 안 하는 게 맞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 말고 지금 대구에 선거 사범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5명? 네. 이 줄줄이 다시 항소심. 이분들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제 판결이 났죠.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후보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들어가서 경선에 참여해서 그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 그 일반 전화를 여러 대 개설해서 그거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로 걸려오는 그 여론조사에 일일이 이재만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응답하도록 만든 그 불법 여론조사에 개입한 이제 참여한 그 대구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계시죠. 그래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5명은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1명은 벌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 300만 원 받은 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행위도 같이 이제 기소가 돼서 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앞에 100만 원 받은 5분의 항소심 판결이 어제 났죠. 이제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100만 원 그대로 원심 그대로 판결을 해서 이분들도 이제 직이 날아가게 생겼죠. 당선 무효가 될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착잡하지 않을까 한데 재판부의 1심 재판부도 그렇고 2심 재판부도 그렇고 의견이 동일해요. 동일한 이유는 이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그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한 그 불법 행위가 가볍지 않다라는 거고 1심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시민에게 충성하고 이제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재만이라는 개인에게 충성을 하고 봉사했다. 이건 어쨌든 의정 활동을 할 어떤 자격 자체가 안 된다라고 1심에서 받고 2심도 거의 비슷한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분들이 상고를 할 수 있죠. 대법원에 3심을 할 수 있는데 크게 의미가 있겠냐라 싶긴 해요. 근데 시간을 벌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분들이 항소심에서도 그렇고 그 1심에서도 그렇고
그 범죄 사실 자체를 다 인정을 했거든요. 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는 그 사실과 법리 오인, 그러니까 이 그 1, 2심 판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만 살펴보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만 살펴보지 양형은 따져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처벌한 그 처벌을 준 그 양이 처벌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깎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는 살펴보지 않아요. 그래서 상고를 한다고 해서 양형이 줄지는 않을 거고 무죄, 유무죄만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이 1, 2심에서는 전부 죄를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굳이 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죠. 다만 이제 의원 생활을 더 길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남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고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있어요. 그 이 공판에서 항소심 공판에서 그 기일에 맞춰서 제출하지 않았던 주장 가운데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거 한 건 맞아요. 공소사실에 다 나와 있지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선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렇죠. 당내 경선이니까. 경선이기 때문에 이게 뭐 민주주의 질서나 이 사회적인 해악을 끼친 거는 맞다고 하더라도 이걸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한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라면 상고가 가능합니다. 그냥 법리 네. 오해로 해서 네. 이제 상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네. 되면은 대법원에서 이제 그게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를 해서 판단을 내려줄 건데, 이게 뭐 대법원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다뤄봐라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고법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고법으로 내려보내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되겠죠. 아, 길다. 그럼 어쨌든 시의원 2명, 구의원 3명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의원 2명, 구의원 3명이 일단 100만 원을 받았고, 구의원 1명이 300만 원을 받았고, 이제 300만 원 받은 구의원은 25일에 아직 판결이 네, 판결이 안 300만 원 났구나. 받은 구의원 아예 이 사건 자체가 다르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혐의가 일부 이 100만 원 받은 의원들이랑 같은 혐의도 있고, 더해서 아르바이트생들, 선거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이제 뭐 알바비 쪽으로 돈을 준 것,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돼서 같이 금품 제공한 걸로 해서, 와. 원래 선거 운동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서 한 사람들한테만 돈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런 사람, 그렇게 공식적인 어떤 선거 운동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 금품 있어요. 제공으로 해서 그 여론조사 하는데 휴대폰으로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 걸 도와주라고 어르신들. 한국당 네. 당원들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 누르는 이제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도와주라고. 도와줘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들을 좀 썼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준 거죠. 그것도 이제 여담이긴 한데,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데리고 온 분이 이분이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시장 후보로 됐다면 돈을 안 받았을 건데,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통과해서 시장이 됐으면은 그거 말고 더 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 알바생들 데리고 온 거 돈을 안 받았을 건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건데, 탈락하고 나니까 이거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구를 해서 돈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인들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보면은 좀 뭐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모든 걸 잃었다. 경선에서 탈락을 하면서 모든 걸 잃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제가 덧붙여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이 5분 중에서 한 분은 지금 구의 부의장이고요. 구의회 부의장. 부의장. 네, 부의장이고요. 한 분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 의원 중에 한 분은 지금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문제로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위원으로도 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좀 중요한 위치들을 맡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당선 무효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맡고 있고, 더해서
이런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게 자기가 열심히 의정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변론을 자기 변론을 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도 계시고 한데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그런 주장을 펴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해서 저는 그게 참 앞뒤가 틀린 거 아닌가, 앞뒤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선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만 전 최고위원도 아직 항소심 중인 거죠? 그렇죠. 거기도 곧 이제 결심을 하고 판결이 나올 겁니다. 5월 아마 5월 중에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4월에 얼마 며칠 전에 첫 그 기일이 시작을 해서 항소심 첫 기일이 시작돼서 곧 판결이 나올 거고 어느 정도 이제 6월까지는 6월 정도 전에는 선거 사무들이 대부분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대구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총선에 대구는 보궐선거도 좀 많이 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오늘 46분이나 했네요. 생각보다 길게 안 했네요.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모두의 뉴스민이 매주 금요일 팟빵, 파티, 팟캐스트,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가 계속 좋아요가 안 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들으시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